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7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서울 동작을에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서울 동작을이 다시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노회찬 후보로의 단일화를 이끌어낸 정의당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시기에 서울 동작을 분위기 어떻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크게 뒤지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예. 이제는 정말 아주 초박빙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동작을에 좀 유세를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 세월호 사고 관련 서명을 빙자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노회찬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네. 선관위에도 물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은 세월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있는 선거고, 지금 유족들은 아직도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제 동작을 지역에 있는 태평로 백화점 앞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오셨어요. 그건 노회찬 선봉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명 캠페인 차량과 또 부스를 차려놓고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이 서명 차량에 올라가 걸터앉고 서명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서명이 노회찬 선본이 배후인 그런 사실상의 선거운동인 양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또 고발의 사유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서명 차량과 서명 부스의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같은 거 아니냐. 예. 이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인식의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노란색이 이유라면 동네에 지나다니는 유치원 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니까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순환버스도 다니면 안 되겠네요. 노란색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빨간색 한번 찾아보시죠. 고발할 거 없는지. 화재 진압 차량은 다 새누리당 선거운동 차량입니까? 예. 이 소방서를 고발할 수도 없고요. 예, 네.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도 유세에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상황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정세균 새정치연 민주연합의 상임고문, 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성건 의원, 유기영 의원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함께 합동 유세를 했고, 아마 지금 1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예.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께서는 가셔야 될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 막바지에 왔고, 아직 동작을 선거 지원은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동작을 이 선거는 이 기동민 후보와 또 그 이전에 허동준 지역위원장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단일화가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힘을 합쳐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유세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온다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예. 두 공동대표께서 오시고 안 오시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대표께서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가 3군데나 열리고 있고, 그리고 영통의 선거도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동작과 비슷한 양상으로 초박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거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도 문재인 의원께서 오후에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상황으로 그리고 역전해서 이길 만한 상황으로 선거 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두 야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또 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권자들 만나셨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민심을 읽으셨을 텐데 어떤 네. 입장들이신던가요? 10분을 만나면 99분은 잘했다고 하십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10분 만났는데 99분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9분 정도? 저희가 만나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일화에 대한 새누리당 쪽에 마타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민주정치에서 연대와 연합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있어 왔던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정치공학이니 야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그런 이 사례들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심지어 무슨 친박연대라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한나라당과 연대했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초조함을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필요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 그리고 세월호 이 참사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은 늦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전 투표 이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내기 전에 단일화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것은 당의 권한이 있고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미 유권자와 후보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천 이전 단계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야말로 야권이 전략적인 공천을 하자. 예. 정략적인이 아니고 전략적인 공천을 하자. 이게 저희가 제안했던 당대당 연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그런 당대당 연대는 결과적으로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는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 패배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후보 개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이번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향후 야권 정치가 어떻게 혁신해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당대당 연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뭐 동작을이든 어디든 이번 선거가 어쨌든 세월호 문제에 영향을 또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물론 지역마다 다른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월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디까지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이 점을 유권자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무려 2번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셨을 때 그랬고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이 관표와 같은 그런 낡은 전례, 낡은 적폐들이 쌓여서 쌓여서 발생한 그런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특별법을 가로막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배상보상 문제 사실은 특별법 그 내용의 핵심도 아니고 유족들은 차라리 그 내용은 빼버리자. 우리의 진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가지고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 선거를 앞두고서 악의적인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확대 전파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생 문제겠죠. 지금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재래시장을 굉장히 많이 가보거든요. 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또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어떤 울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은 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안정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무능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서울 동작을 포함해서 모두 15곳에서 선거 치르는데 이번 재보선 결과 어떻게 결론 날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런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초반에 그 여러 가지 뭐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그 야당이 혁신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작을 시작으로 노회찬 후보의 결단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선거 국면이 열렸고 저는 뭐 전국적으로는 그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모두 6명의 후보를 냈다가 경기 수원시 병하고 수원시 정에서는 그 이정미 천호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정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 뭐 이해를 못하는 대목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천호선 후보 같은 경우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당원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준엄한 경쟁을 올리는 의미에서 모든 후보들이 완주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 이 심판하고 또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국민들의 그런 의사가 더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선민후당이라고 노회찬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이런 그 야권 연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당원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라 생각하고 반드시 동작을 선거 승리해서 당원들의 그런 기대에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인터뷰 요청에 응한다면은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 쪽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